네, 안녕하십니까. 국어사 배성재입니다. 자, 먼저 제 간단한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는 아랍국어 전문학원에서 고등부 부원장으로 재직을 했었고, 그때 당시 지금 이제 낙생고 졸업하는 학생들, 즉 05년생 학생들을 제가 낙생고로 담당을 했었고, 그때 당시 인원은 104명 정도로 제가 낙생고 진행을 했었고, 1학년 때부터 2학년, 3학년 올라오기 전까지 제가 쭉 진행했었습니다. 그 이외에 제가 아랍국어를 잠시 떠나서 대치 두각학원, 어머님들 흔히 강남대성학원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 대치 두각학원을 거쳐서 대치 미래탐구, 현재는 이제 분당 미래탐구까지 같이 내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낙생고 1학년 1학기 국어 내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난이도 관련한 자료도 써놨지만, 요게 제가 지금 이제 분석해 놓은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해주시면 되고, 제가 거기에도 써놨지만, 난이도는 하입니다. 가장 분당에서 제일 쉬운 학교 두 개를 뽑으라면은 낙생고하고 불교과를 뽑을 수 있는데, 낙생고는 국어 내신의 등급이 굉장히 쉽다는 게 특징입니다. 일단 교과서 같은 경우는 천재교육 박영문 교과서라는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교과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교과서이기 때문에 문제 자료를 구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시험 범위인데, 이게 작년 시험 범위입니다. 근데 사실상 재작년 시험 범위도 똑같았고, 그 전해에도 시험 범위가 똑같았었습니다. 자, 낙생고는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변하지 않고 그 출제 기조 역시도 매번 똑같이 출제가 됩니다. 조금 눈여겨볼 거라고 한다면은 이 천재교육 교과서를 이렇게 순서대로 예쁘게 진행하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낙생고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어떻게 보면 되게 쓸데없어 보이는 부분까지 문제로 출제를 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항들이 어떤 거냐면은 외부지문, 즉 처음 보는 낯선 작품들이 시험지에 등장했을 때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낙생고는 작년 기준으로는 그런 문제들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는 게 특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24문항 서술형 없이 100점이기 때문에 작년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1등급 컷이 100점이었었고 실제로 항상 1등급 컷은 96, 7 그 정도 사이에서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반적인 낙생고 시험의 특징을 설명드리자면은 첫 번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교과서에 매우 충실한 진도 구성입니다. 교과서에서 100% 출제가 되는 건데 딱 한 번의 예외가 있었는데, 지금 05년생들이 1학년이었을 때 외부 지문을 교과서 외의 지문을 시험 범위로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한 번 제외하고는 지금까지는 계속 교과서에서 100% 출제된 게 특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선생님하고 올해 1학년생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내신도 작년과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낙생고는 항상 1학기 중간고사는 쉽게 출제가 되고 기말고사는 어렵게 출제하는데, 그 어렵다는 것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유형을 어렵게 출제합니다. 즉 유형을 어렵게 출제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모두 고르시오 혹은 맞는 것의 개수를 고르시오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실제 제 학생들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문제가 개수를 고르시오입니다. 개수를 고르시오인데 낙생고는 정말 특이한 게 답이 0개였었습니다. 즉 학생들은 6개의 선지 중에서 0개라는 답을 골라냈어야 되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약간 불안한 학생들은 자기가 봤을 때 답이 0개인데 근데 그럴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한 개를 골랐다가 틀린 학생들이 정말 많았던 그런 특징적인 문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외에 좀 변태 같은 출제 방식이긴 한데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즉 일반적인 모두 고르시오는 적절한 것을 고르게끔 문제를 출제하는데, 이 낙생고는 변칙적인 플레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는 문제를 출제해서 학생들이 그때 당시 그 유형상의 때문에 많이 틀렸던 것으로 특징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외부 지문 역시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 만큼 시험 범위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학습 부담은 굉장히 적은 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낙생고를 진학을 하는 학생들은 이제 수학하고 과학에 강점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수학하고 과학 같은 경우는 누적 범위로 시험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국어에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가 이제 낙생고를 담당을 할 때 항상 강조하는 부분은 국어를 시험 범위에 대해 맞게끔 어느 정도 필요한 만큼만 학습을 해서 학습 부담을 줄여주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자, 중간고사의 경우 시험 범위 외에 국어 상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됩니다. 사실 제가 안에 보시면은 학생들한테 드릴 수 있게끔 제가 그 시험지를 타이핑을 쳐서 넣어놨습니다. 원래 시험지 타이핑을 말고 제가 작년에 풀었던 학생 시험지로 드리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제가 갖고 데리고 있던 학생들의 모든 시험지에 다 욕설이 써져 있었어가지고 이 문항이 사실은 저를 왜 출제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갑자기 생뚱맞게 국어의 맞춤법과 관련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좀 있어서 이게 2021년에도 그랬고 2022년에도 그랬고 2023년에도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상식이고 사실 이런 것들 대비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반복되는 출제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도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이게 낙생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즉, 낙생고 선생님들은 해법문학 자습서라는 그 자습서를 기반으로 수업을 하십니다. 낙생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 중에 고창균이라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께서는 저희 EBS 단독 저자로 등재가 되실 되실 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교재를 출판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이 해법문학 자습서를 편찬을 하신 분인데 그래서 낙생고 선생님들은 대부분 해법문학 자습서를 참고를 해서 설명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습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 저는 모든 제 교재와 제 수업에는 이 해법 자습서의 내용을 녹여서 설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낙생고 시험은 어렵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1등급이 변별이 되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 1등급이 변별이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개수를 모르는 문제 유형 그리고 자습서의 표현을 학생들에게 낯선 용어로 바꿔놓는 선지들이 이게 포인트입니다. 즉 학생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아는 개념인데 그 어휘가 무엇인지 몰라서 판단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게 이 낙생고 시험의 변별력 포인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실제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어떤 것들이 좀 분별 포인트인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낙생고 기출예시 문제 예시 문학인데 뭐 일단은 교과서 본문에 대해서 충실하게 학습을 했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배점이 4점입니다. 즉 낙생고 시험의 전형적인 특징을 알려주는 건데 일반적으로 낙생고 학생들이 대부분 국어 시험을 다 문제 24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면 10분에서 15분 정도가 걸리지 않습니다. 즉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는 유형이고 이런 문항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과서 본문에 대한 충실한 학습을 하면은 나머지 한 80점 정도는 어렵지 않게 가져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법인데 마찬가지 두 개의 현상이거나 드러나 있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은 문장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즉 중등국어하고 고등국어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중등국어는 이 고지라는 단어가 두 개의 음악 현상이다. 이걸 암기를 하면 된다라면은 이제 고등국어에서는 구개음화 현상이라는 거 개념을 바탕으로 여기서 이제 구개음화가 쓰이지 않은 것들을 찾을 수 있는지 즉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용하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낙생고 학생들은 특히 암기 과목의 부담이 많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이런 암기를 최대한 최소화시키고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낙생고 학생들한테 제일 고평가 받았던 부분은 이런 문법의 효율적인 암기 방법과 효율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학생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았었고 추가적으로 제가 수능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알아보고 있을 때도 지금도 수능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수능 독서 관련된 수업들이 좀 호평을 얻었어가지고 제가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난이도별 문제로 뽑아놓은 건데 일단은 난이도 하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본문에 대한 내용의 이해를 물어보는 것으로서 사실 이 문제에서는 그렇게 변별적인 포인트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좀 틀린 학생들이 좀 있었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초월적 인물이라는 요 선지입니다. 즉 교과서에는 비범한 인물, 즉 이렇게 비범함, 대범함 이런 워딩들이 써 있었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시험장에서 처음으로 초월적 인물이라는 말을 보게 됐고 이 초월적 인물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학생들이 판단을 하기 어려워하는 어휘가 약한 학생들은 이런 문제에서 사실은 조금 고민하고 헤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지가 변형된 워딩이 등장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어휘에 대해서 조금 훈련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별 예시, 문제 예시 중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갑자기 뜬금없는 상식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렇게 봤을 때는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지만 근데 생각보다 아이들은 이제 유튜브 세대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근데 일단 정답 선지가 3번이었는데 이 3번 선지가 2년 연속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활용형 이것도 마찬가지 의문의 변동에서 한번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도 제가 수업 시간에 왜 이런 문제를 출제를 하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학생들한테 다시 한번 좀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근데 일단 이건 변칙적인 문제가 항상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난이도 문제 예시 3인데
허생전이라는 본문에 있는 내용에 하고 이제 홍길동전이라는 외부 지문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홍길동전하고 허생전을 비교하는 문제를 아마 모든 학원들이 다 예상을 하고 아마 학생들한테 다 대비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 출제 방식 자체는 뭐 전혀 낯설지도 않았고 전혀 어렵지도 않았지만 다만 학생들한테 조금 어려워하는 것들은 또 마찬가지로 선지의 용어들을 좀 어렵게 써놓은 겁니다. 인여 농산물이라든지 뭐 봉건지의 질서, 뭐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구분이 없는 공동체, 즉 이런 식의 기존의 자습서에 없던 워딩들을 바탕으로 변형을 해서 출제하기 때문에 어휘가 약한 학생들이 즉 이 선지를 어떻게 골라야 될지 거기에서 조금 헤매는 답을 골라내는 것이 어려운 낙생고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낙생고의 대비 전략인데 첫 번째, 100% 교과서 출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과서 내용에 대해서는 완벽한 숙지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교과서에서도 낙생고가 주로 출제하는 것들이 있고 출제하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역할은 학생들이 어디까지 정확하게 학습을 해야 되고 어디서는 효율적으로 학습을 하면 되는지 그거를 제가 학생들한테 코칭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휘 대비입니다. 사실 이 어휘는 대비한다고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최대한 낙생고 시험에서 그동안 나왔던 다양한 어휘를 변환시킨 선지들을 훈련을 시킴으로써 이런 어휘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한테 대비를 시킬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다양한 문제 풀이는 오답 정리인데 낙생고 시험에서 그나마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이 문법 영역입니다. 이 문법 영역을 기본 문제부터 모의고사나 EBS 변형 문제, 즉 고난이도 문제까지 제가 최대한 다양한 문제를 접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외신이고 수능인데 사실 이 4번은 낙생고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습니다. 낙생고의 국어 내신은 전혀 수능적이지 않고 문법 같은 경우는 조금 수능하고 연관성이 있겠지만 그 외에 문학이나 이런 것들은 수능하고 조금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올해 낙생고, 즉 05년생 학생들 이번에 서울대 결과가 발표된 것도 혹시 보셨을까요, 어머님들? 지금 낙생고가 서울대 27명을 합격했는데 그 중에서 2명만 수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정시입니다. 낙생고는 전형적으로 정시 비율이 높은 학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뒤에서 낙생고 특징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긴 하지만 낙생고는 사실 내신을 준비하는 학생들보다는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은 학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제 수업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어머님들 혹시 막 헬마을 같은 데를 자주 가시면은 수능형 문항이나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근데 그 누구도 수능형이라는 게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수능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학생들한테 문법은 암기가 아니고 이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자, 이 표가 이제 낙생고 학생들이 2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서 1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서 만나게 될 표인데 이 존재감이 30개가 넘는 이 표를 대부분의 학원들은 이걸 암기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는 항상 학생들을 강조하는 거 항상 문법을 나누는 데는 그 기준을 판단하는 겁니다. 자, 일단 격식체하고 비격식체를 나누는 기준은 공식적인 거. 즉, 직장이나 학교, 비격식체 같은 경우는 비공식적인 장소. 즉, 가족이나 친구한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격식체 안에서 또다시 하십시오체, 하오체를 구분하는 거는 높임의 등급입니다. 즉, 하십시오체는 2번 높여준 거, 하오체는 1번만 높인 거, 하계체는 1번만 낮춘 거, 해라체는 2번 낮춰준 거. 그리고 또다시 해체는 비공식적인 것에서 높임과 낮춤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낙생고 시험에서 조금 많이 출제되는 요소가 이 비읍시다하고 요, 가, 니 얘네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암기를 할 학생들도 맞출 수 있지만 그런 학생들은 사실 문제가 조금만 응용되면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낙생고 학생들은 국어를 거의 대부분 성실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문제들을 그냥 버리고 넘어가는데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자, 원리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은 이런 풀이가 가능합니다. 자, 한번 제가 수업 예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공식적인 장소에서 쓰는 거니까 내 기준에서는 원장님 정도 생각해 볼게. 자, 원장님한테 생각해봐. 내가 가서 원장님한테 원장님 퇴근합시다 하면 어떻게 되겠니? 그날이 나의 마지막 통일이 되지 않겠어? 즉, 원장님 입장에서는 2번 높여줘야 되는데 기분이 나빠. 그럼 몇 번 높인 거? 1번만 높인 거. 따라서 이 비읍시다는 하우체밖에 될 수가 없는 거야. 마찬가지 이 강의. 자, 보통 이 강의 같은 경우는 너네가 비공식체, 즉 비격식체, 즉 가족하고 친구의 사이에서 많이 쓴다고 생각할 텐데 너네 가끔 어머니한테 반말할 때 있지. 생각해봐. 엄마 뭐해? 괜찮지? 근데 엄마한테 가서 엄마 뭐하냐면 어떻게 되겠니? 어머니 화내지 않겠니?
즉 어머니 입장에서 한 번까지는 오케이인데 몇 번 낮춰버린 거야? 2번 낮춘 거야. 그러니까 한이는 해라체가 되는 거야. 즉 이런 식의 원리를 이해한 학생들은 이 표를 암기하지 않더라도 시험 문제를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낙생고는 2학년 때 구성이 좀 독특하게 일반적인 인근의 학교와 다르게 2학년 1학기는 문학, 2학년 2학기는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즉 문법을 조금 강조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문법에 대한 원리를 이해시키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제 팔이 안 좋아서. 자, 일단은 내신 기간 프로그램 맞는데 일단 저희는 개강을 3월 2일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3월 2일부터 내신을 개강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내신 의문의 변동이라는 문법 파트를 들어가기 전에 그 학생들이 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문법 개념에 대해서 좀 다지는 기간을 가질 거고 동시에 문학 작품 같은 경우는 이런 낯선 작품을 수능적으로 해석하는 수능적 사고 훈련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일단 내신은 아직 일정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3월 16일 정도 정에 내신을 오픈할 예정이고 내신 대비는 총 6주에다가 직전 대비까지 포함해서 총 7회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시간은 토요일 6시 반부터 9시 30분으로 일단 제가 구성을 했는데 제가 낙생고 인원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더 확보가 되면 일요일 9시 타임에도 지금 오픈을 할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학교를 맞춤 자체적 교재를 사용할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낙생고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자습서에다가 추가적으로 했던 문학 자습서가 반드시 학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든 내용들을 제가 녹여서 자체 제작 교재를 제작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학교 경영에 맞춘 맞춤형 주간지를 제공할 겁니다. 즉 일반적인 전문학원들은 대부분 족보 문제를 활용을 해서 과제집을 제작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실제로 저도 아랍어에 있었을 때 그런 식으로 과제집을 구성을 했었었는데 그런 문제들은 낙생고의 경영에 맞지 않는 문제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저의 연구소에서 직접 자체 제작하고 제가 직접 선발한 문제들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주간지를 제공할 겁니다. 이 주간지는 매일 과제로 구성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매일매일 스스로 체화를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할 예정인데 제가 그동안의 낙생고를 경험해본 결과 이런 데일리 과제를 부여했을 때 학생들은 대부분 학원 등원하기 전날 푸는 게 보통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거를 제가 어떻게 관리를 할까 고민했었는데 현재 지금 학생들이 과제를 제출을 할 수 있는 어플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어플이 언제 개발이 될지 아직 정확하게 일정이 나오지 않아서 제가 일단 요거는 저한테 직접 매일매일 카톡을 보내서 인증을 하는 방식으로 제가 매일매일 학생들이 꾸준히 과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표현법 연계대비 예문지를 제공할 겁니다. 작년에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 전까지는 낙생고의 킬러 문제는 표현법 연계대비 예문지, 이 표현법 연계였습니다. 즉, 어떤 작품의 공간감적 심상이라는 개념이 쓰여있으면 선지의 내부지문 5개를 던져줘 놓고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을 찾으시오라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었는데 낙생고 학생들은 이런 표현법 문제에 굉장히 약합니다. 왜냐면 이과적인 친구들이 많기 때문인데 이 국어가 한국어 17년 동안 쓴 한국어인데 아이들이 왜 이렇게 어려워하냐면은 너무 개념이 추상적으로 써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희 낙생고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나 아니면 지금 제가 외래부도 진행하고 있는데 외래부고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들으면서 제 평가, 강의평가를 받으면 제일 고평가하는 것이 뭔가 추상적이었던 이런 국어가 뭔가 공식화되는 느낌이 든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저는 이런 개념들을 몇 가지의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학생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이걸 공식화를 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예문집을 바탕으로 학생 스스로가 체화시키고 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이런 표현법이 낙생고 내신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수능에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내신을 대비하는 동시에 수능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즉, 이 예문집은 제가 일단 대치 지역도 넣어놨고 분당 지역에서 그동안 한 번에 나왔던 모든 질문들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 예문집을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내신기를 만드는 방식인데 일단 교과서 질문 분석, 즉 학생들이 많이 참고하는 자습서, 그리고 이제 출판사에서 학교생들 수업용을 하는 이 교사용 지도서가 있습니다. 낙생고 같은 경우는 이 교사용 지도서가 조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일단 학교용 필기도 있긴 한데 제가 낙생고를 지금까지 해보면서 1학기 중간고사는 필기를 받아본 적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필기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즉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듣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얘하고 얘가 똑같습니다. 즉 학부생들이 대부분 이 교사용 지도서를 바탕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1학년 시기 때는 2학년도 좀 다릅니다. 경영이. 그래서 1학년 시기 때는 제가 주로 이 주석 교과서하고 해법 찬스를 위주로 교재를 만들어서 당근화 교재를 만듭니다. 자, 일단은 올해 어떻게 선생님들이 아직 확정이 되진 않았기 때문에
이런 단권한 교재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시험 2주 전부터는 이 교재 하나만 들고 다니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자, 내신기간 관리 프로그램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등원하게 되면은 낙생고 경영에 맞는 복습 테스트를 통해서 매일 학습 정패를 점검할 겁니다. 두 번째, 복습을 위한 영상 강의를 제공할 겁니다. 제 강의를 모두 영상을 촬영을 해서 제 개인 유튜브에 업로드할 거고 제 개인 유튜브에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표현법이라던가 혹은 수능 독서 지문에 대한 해설 분석 이런 영상들이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학습을 거기서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자, 강사가 직접 관리하는 클리닉, 제가 전부 관리할 클리닉을 전부 관리할 건데 아마 어머님들 낙생고 관련해서 아라국어학원이 제일 많이 알아보실 텐데 아라국어학원 같은 경우는 강사 한 분하고 대표 강사 한 분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강사를 보조에는 보조 강사가 같이 붙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건데 저는 전부 다 제가 직접 관리할 겁니다. 그리고 이 클리닉 같은 경우는 낙생고는 이제 야자가 의무이기 때문에 보통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수학학원을 가게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일단 이 클리닉의 시간을 제가 예정하고 있는 거는 수요일 저녁 10시 30분에 진행할 겁니다. 즉 10시 30분에 이건 제가 처음에 이 학원에 올 때도 원장님한테 약속을 받았던 건데 10시 30분 수학학원 끝나고 학생들이 등원을 하게 되면은 10시 30분부터 개인적으로 모르는 것들을 제가 저하고 해결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반드시 이 클리닉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을 한다기보다는 학생 스스로 지난주에 복습해온 내용을 저한테 설명을 하고 그리고 거기 바탕으로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채워내는 클리닉을 진행을 할 겁니다. 학생 시험은 요것만 제가 관리를 잘해도 학생 성적이 반드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 클리닉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꼼꼼하게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과제하고 테스트 결과는 매주 제가 이런 식으로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고 동시에 시험이 끝나면 학생 시험지와 성적표를 바탕으로 제가 상담을 진행을 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잘했는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제가 어머님들한테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할 건데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낙생고 같은 경우는 사실 내신에 크게 아이들이 의욕이 없지만 어머님들에 의해서 내신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일단은 낙생고 같은 경우는 사실 그래서 이제 좀 아라국어학원의 특징이라고 하자면은 내신 기간 때는 우글우글하지만 내신이 끝나면은 다 모두가 헤쳐져서 수능 수업을 들으러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아라국어를 떠난 이유가 수능에 대한 콘텐츠를 좀 만들고 싶었지만 아라국어에서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나왔고 실제로 저는 지금 어머님도 아마 아실만한 경쟁사긴 하지만 M사에서 강사 선발 프로젝트를 했었었는데 거기서 제가 강의평가를 1등을 했었습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고3을 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즉 저는 이제 수능 독서하고 수능 문법에 대해서 좀 특화되어 있는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학생이 내신을 가져가는 동시에 그 내신 사이사이 중간 기간에 수능에서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의 강점은 수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동시에 저도 낙생고를 많이 해봤고 낙생고를 지금 계속 꾸준히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저의 경험과 노하우를 녹여서 학생이 첫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게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낙생고를 1학년을 개강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3학년 올라가기 직전까지 제가 모두 책임을 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일반적인 대형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1학년 때는 다른 강사, 2학년 때는 다른 강사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 저는 제가 꾸준히 3학년 때 올라갈 때까지 제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신문 읽기가 외부 지문이 나온 건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외부 지문을 생각하는 학생이 있을까는 저는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외부 지문이 아니라 그거는 사실상 교과서에 있었던 개념을 그냥 적용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제는 학생들한테 전혀 변별력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문제가 사실 그렇게 변별력이 있었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외부 지문에 대한 대비는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뭐 신문 읽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신문을 읽힐 수 있냐? 그것도 사실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별로 효율적이지 못한 학습이고 효율적인 학습이 되려면은 정말 나올 만한 것들과 동시에 수능적인 사고를 좀 더 탑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계속 쭉 이 3월 2일부터 개강을 하면 그대로 쭉 2학년까지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네네. 수능 집이 진행하고, 네. 제 자체 제작 교재가 있고, 제 자체 제작 교재가 저희 데스크에 있을 텐데 제가 나가면서 한 번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체 제작 교재를 바탕인데 자체 제작 교재는 다 전부 3학년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로 진행을 합니다. 실제로 낙생고 학생들이 내신 등급은 한 5등급, 6등급 나오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번에 서울대 식품공학과를 합격을 했습니다. 즉 정시로 합격을 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내신은 거의 등한시하지만
모의고사로 봤을 때 항상 1등급 어느 정도 나오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수능 수업을 할 때 좀 난이도를 좀 높게 설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 모의고사 평가원 기출에 대해서 그걸 설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분석과 해설이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원 문제로만 구성이 되는 네, 맞습니다. 네. 평가원 외에 다른 기관권은 들어가지 않나요? 다른 기관권도 넣고 있습니다. 네, 평가원에서 주로 출제하는 뭐 리트라던가 그럼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리트, 디트 이런 것들도 수능에 출제할 만한 요소가 있는 지문들은 제가 추가로 넣고 있고 동시에 이제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신도 같이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신에서 갖고 가야 되는 개념에 대한 것도 같이 집어넣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문학에 대한 어떤 그런 대비는 이 평가원 문제로 다 대처를 하시고 계십니다. 네, 그 독서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대부분의 학원들은 독서 수업을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내용에 대한 설명이 들어갑니다. 즉, 이 지문은 1문단은 이런 내용이고 2문단은 이런 내용이어서 이런 설명이 들어가는데 독서 지문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지문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런 내용 정리는 백날 해봤자 학생들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글을 읽는 법을 가르쳐야 되지 글의 내용을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글을 읽는 법을 설명을 할 거고 지문의 주제는 바뀌지만 글을 쓰는 방식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한테 글을 쓰는 방법을 가르칠 겁니다. 글쓰기 수업도 해요. 글쓰기 수업을 하지는 않고 글 쓰는 논리를 바탕으로 읽는 법을 수업합니다. 또 질문 더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